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줘봐 하나 더. 조직을 주스리려고 쿠데타합니까?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검찰의 포갑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방장관 직무대행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 법률을 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군용장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군용 장비는 다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 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뽑아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저런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저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줘봐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저 아니 박선현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님 지금 아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만약에 그걸 하시고 싶으면 법률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한기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회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 참. 의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지금 이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무슨 지금 뭘 가지고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자 정의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 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뽑아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저런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그래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줘봐,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아니 박선현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님 지금 아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만약에 그걸 하시고 싶으면 법률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한기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회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 오케이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은 12월 6일 신성범 의원이 정보위 간사에게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강의원 가만히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 갖고 하는 게 시간 다시 잡으세요. 내 신상이잖아. 내 신상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허용이 됐잖아요. 발언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봐요. 들어봐요. 위원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박규택 퇴장시켜주세요. 말하잖아. 지금 퇴장시켜주세요. 발가락질하네 그럼. 자 들어보세요. 빨리 1분 주고. 자, 왜 그렇게 끼어들어요? 마무리하세요. 나한테 중요한. 아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그래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루어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화 기록에 위치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홍장호 메모를 내가 썼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귀하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긴급 국정원 오호령 1차장, 해외 공작국장 김종필 국장, 해외 공작국 제3단장 나종민 이 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다음 아니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박민우 여단장님, 박민우 장군 나오셨어요? 예?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고 계시죠? 12월 3일 내란 전에 노상원 연락 받았습니까?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5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로 기억을 하고 저도 그 노상원 사령관 퇴임 이후에 한 6, 7년 만에 처음 받은 전화였고 그 당시 내용은 저를 한번 볼 일이 있는데 제가 뭐 고집이 세고 너도 인정하지 뭐 그런 부류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슨 용도 무슨 의도로 전화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 계엄 관련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테스트 간보기 뭐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9월부터 계엄에 가담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을 했고 김봉규 대령님 11월 14일에 직접 문상호 HID 속초에 갔었죠? 김봉규 대령 예, 갔죠? 같이 갔죠? 그때 저 속초에 간 적 없습니다. 그러면 문상호만 갔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민우 장군이 생각하기에 속초 HID 부대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갈 일이 있습니까? 사령관이 속초 부대는 그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한 분기에 평균 한 번 정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사실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태효가 방문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까?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간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보실에서 방문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박 장군이 여단장 직무 배제 이후 문상호가 해당 여단 거의 매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저는 휴민트 괴멸된 걸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쿠데타 준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뭐 내부 직원들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직무 배제된 이후에 조직이 좀 동요를 하니까 조직을 좀 추스르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어떤 조직을 추스리려고 쿠데타입니까? 휴민트 900여단 과거 지원정권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900여단 다 괴멸됐는데. 예,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여단장이 직무 배제됐기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그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세요. 정보사 휴민트망이 괴멸됐는데 방첩사 잘 알고 있죠? 방첩사령관. 네. 이 괴멸된 조직을 복구하려 간 게 아니고 HID 속초부대 등을 동원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조직을 장악해서 결국 선관위 장악하는 데 썼고 노상원에게 조직을 통째로 바쳤어요. 900여단장 출신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밀부대 정보사령부가 쿠데타에 맨 앞장서고 HID 40명 현장 투입하고 선관위에 빠루, 야구방맹이 그리고 짝두, 망치, 니퍼 이런 거 들고 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900여단장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이고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단장 자리를 지켰으면 이런 일이 좀 여기 계엄 준비에 이렇게 동원되는 일이 없었을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은 김영현 라인이 아니고 신원식 라인이죠? 그런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렸잖아요. 문상호가 잘리기 직전에 유인배우. 신원식 장관도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장관님 오시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노상원
대한민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자,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김정은과 윤석열이 자. 없었다면 노상원이 문상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 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하실 겁니까? 예, 저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방문 조사 받으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석 요청 오면 가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에만 가담해도 처벌받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죠.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관 적어도 4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회의록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6분 뒤에 계엄 업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 모든 행위는 계엄 임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엄 업무는 군이 아마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그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 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부 당시 기무사는 의원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문입니다.
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 사태 만들 것입니까? 정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 태도이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렵지만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총리,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모든 것은 수사 과정.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그렇죠. 모든 것은 707 수사 특임단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707 특임단이 국회 문을 부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추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 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죠?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도의 도발, 우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 숙의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 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호준, 조국 다 들어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노총 위원장, 이름 이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총리,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반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류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기타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입니다. 총리, 이분들을 체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메모 별표에는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라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홍장호 차장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구금시설이 많습니다. 총리, 방첩사에 구금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바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모자라서 방첩사의 수사단장 수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방사에 방문한 이유는 여인영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B1 벙커 가보셨습니까? 저희 CPX를 하는데 할 때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CPX 전쟁 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을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 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비원 벙커 검거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보셨다 그랬죠? 비원 벙커. 예. 트럭이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트럭이 다니고 뒷차가 다니고 3,000명이 잘 수 있고 바로 그것을 구금시설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 이해 가십니까? 네, 모든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네. 중앙선관위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김용현은 선관위 진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건물 3곳, 여론조사꽃 6개의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 방첩사령부 요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출동하여 직원을 억류하고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침투로 오염된 선관위 서버 앞으로 선거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만 절대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진 그림, 사진, 네트워크 구성을 촬영해서 외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침입합니다. 선관위 침입하면 선관위 전체 서버의 모든 데이터 3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첩사, 정보사 3시간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억류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해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태도로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 선거제도 기본 근간,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는 이 행위, 북한 물론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개헌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은 위헌 입법안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잘 대비해 주십시오. 네. 25만 원에서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리자고 좀 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말이 돼요? 좋다. 대받아쳐 주겠습니다. 10억 주세요. 10억 제발 좀 줘보세요. 각 가구당 10년 동안 나눠줘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10억 줘보세요. 그런 계획 세워보세요. 향후 10년 동안 각 가구당 10억 벌 수 있게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보세요. 그런 것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10억 달러 하지 국민을 조롱하십니까?
아니 주가 조작하고 뭐 산부토건 왔다 갔다 하고 젤렌스키 마누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가 뛰고 뭐 좋습니까 세상? 이러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윤석열 정권이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파산시키는 현주소입니다. 경제 파탄시키고 안보 멍들게 하고 민생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떠들면 예산 잘라서 입 막고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졸업생이 뭐라고 하는데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경호원의 그 손 보셨습니까? 그 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 손짓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언어의 금도가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사진에 찍힌 그 모습, 눈을 노리고 있고 그 강력한 손가락 힘으로 그들의 폭압성, 폭력성 참으로 추악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들죠.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이 정권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포악, 무도, 무능 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경호처 직원이 그렇게 손을 내뻗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곧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곽상원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농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경복궁 다 뚫릴 뻔할 정도로 시위를 합니다. 대나무를 들고 죽창으로 우리 의경 전경을 찌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님 아무래도 체류탄 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새벽 1시니 1시간만 버텨라 하십니다. 버텨서 시위대가 찾아들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 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 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그 누구라도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년 중에 3년도 안 남은 이따위 실패 정권, 대한민국을 파산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억눌리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끝장 봅니다.